오늘의 리뷰는 웹 한정판 로보톤 메비우스 제로 버전 아니메. 메비우스 제로, 이제 건담 시드를 아시는 분들이라면은 다들 아실만한 그런 메카기도 한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열어보죠. 짜란! 이렇게 생겼습니다. 건담 시드 애니메이션 1화부터 등장을 해서 이 초반부에 이 무라프라가가 탑승을 해서 활약을 하는 그런 모빌 아머인데, 이 로보톤이 사상 두 번째 공식 입체화예요. 그동안 그 EX 쪽, 건프라 쪽, 그러니까 프라모델 쪽에 EX가 있었거든요. 스카이그래스퍼랑 세트로 이렇게 144분의 1 스케일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뒤로 이 메비우스 제로라는 이름으로 나온 거는 이게 두 번째입니다. 코넷 한정판으로 23년 3월에 출시를 했고요. 금액은 엔가로 7,500엔입니다. 가격이 좀 세더라고요. 자, 일단은 뒤에 보면은 이제 액션이나 이런 게 좀 나오기도 하고 이펙트가 좀 많이 들어있어요. 대신에 이펙트가 이것저것 들어있어서 전시하는 맛이 좀 있다. 그런 게 좀 스타일이 산다. 요런 게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구성품 자체는 거의 대부분이 이펙트인 것 같고요. 자, 그럼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뭐야. 싸우지 않으면은 지킬 수 없으니까 싸우는 거야 라는 멘트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개봉 빠밤. 일단 매뉴얼 한 장, 그리고 베이스에다가 이게 보조 조인트들이 되게 많네요. 아무래도 이제 그 건배러를 전시를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랑 본체가 딱 이렇게 본체와 함께 건배럴들과 부스터 이펙트들, 그리고 뭐 리니어건이라든가 이런 이펙트들, 그리고 유선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리드선도 4개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보니까 건배럴의 이 총구도 교체식으로 되어 있네요. 뭐 일단은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다 꺼내고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은 구성 살펴보도록 합시다. 전부 다 꺼내준 상태인데요. 가운데가 딱 메비우스 제로 본체라고 보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펙트라든가 교체 파츠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처음에 발매 소식 들었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전 이 부스터 이펙트였어요. 이 이펙트가 상상 이상으로 사이즈가 좀 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효과가 좀 많이 크다. 딱 달았을 때 효과가 많이 크다라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잘 보면은 이 속은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그렇다고 뭐 이렇게 크게 막 이렇게 돼 있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쪽만 이렇게 쫙 길게 뻗어 있는 느낌인데 이게 이렇게 이뻐 보이더라고요. 오히려 입체적이어서 그러려나? 이게 되게 독특했어요. 그리고 메비우스 제로 본체의 추진 이펙트입니다. 이쪽은 뿌리 부분이 은색으로 메탈릭 실버로 도색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입체감이 있다라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이쪽은 따로 파여 있는 거 없이 일자로 쭉 뻗은 그냥 두꺼운 빔사벨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좀 특징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이거는 메비우스 제로 본체가 사용하는 리니어건의 이펙트입니다. 그 레일건 계통이기 때문에 노란색에다가 이제 뭔가 뿔렁뿔렁하고 있는 요런 모양이 굉장히 인상 깊고요. 요 안쪽은 흰색으로 살짝 도색이 되어 있네요. 끝부분이. 그리고 건배럴에 사용하는 이 오토캐논 이펙트가 두 종류 들어갑니다. 4개씩 해서 총 8개가 들어가는데 이런 식으로 길이 차이가 나요. 이게 4개씩 들어갑니다. 짧은 거 4개, 긴 거 4개. 역시나 좀 뭐랄까 발칸 계통의 이펙트라고 해야 될까요? 느낌 자체는. 그래서 적당히 그 애니메이션의 느낌, 애니메이션에 나왔던 그 이펙트의 색깔, 이런 거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밑에 있는 리드선은 이제 건배럴과 본체를 연결해주는 이 건배럴이 유선식 건배럴이기 때문에 이렇게 리드선이 들어가 있네요. 4개 전부 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건배럴 한번 봐야겠죠. 건배럴 자체가 사이즈가 은근 큽니다. 알게 모르게 이 드럼통 같은 이 모습이 되게 단순한 듯 하지만 앞부분에 이 캐논 부분이 전개되면 꽤나 멋진 실루엣이 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도 좀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인데, 일단 자세 제어용 요런 이제 추진 장치들이 작게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메인 버니어죠. 가장 큰 추진 장치 약간씩 가동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걸 여기다가
이 이펙트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4개가 모였을 때의 효과가 상당히 크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면 디테일이 또 아예 없는 건 아니고 약간의 패널 라인과 함께 앞부분도 뭐 그럭저럭 나쁘지 않은 수준이기도 하고 일단 전개 방법은 위에서 뒤쪽을 살짝 손톱으로 눌러주면 열려요. 이렇게 들어주면 되고요. 앞부분도 아래쪽을 꾹 하고 눌러주면은 손톱벌이가 나오면서 뺄 수 있습니다. 여기를 캐논의 앞부분이랑 이렇게 교체를 해주는 거죠. 굉장히 길게 뽑혀 나오기 때문에 또 교체식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이 상태에서 이 캐논의 발사 이펙트를 이렇게 양옆에다가 끼워주면 되는 거죠.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입체적인 느낌도 받을 수가 있겠네요. 무엇보다 길어요. 교체가 상당히 길게 되네요. 교체 파츠가. 이게 실루엣이 많이 다른데요. 그리고 리드선은 이 아래쪽에다가 끼워주면 되는 그런 형태인 것 같군요. 그리고 베이스도 설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일단은 기본적인 홈스테이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홈스테이지가 기본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 여기에 메비우스 제로가 올라갈 수 있는 특별 파츠 같은 형태로 해서 하나가 올라가요. 잘 보면 여기에도 구멍이 나 있는데 이 바닥 구멍이랑 규격은 똑같습니다. 참고로 바닥 규격 여기 뚜껑이 씌워져 있는 형태라서 이렇게 캡을 빼줘야 돼요. 이렇게 빼주면 사용할 수 있고 이 건배럴을 전시할 수 있는 이 별도 스탠드, 이 보조 스탠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끼워주거나 바닥에 끼워주거나 이 위에 끼워주거나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메비우스 제로 본체 살펴보도록 합시다. 뭐 건배럴이 그냥 달아주면 되는 거니까 본체만 바로 보도록 하죠. 애초에 건배럴을 다 사출하고 나서 이 메비우스 제로는 딱 요 모습으로 우주를 비행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먼저 리니어 건 애니메이션에서 보던 딱 그 모습입니다. 디테일도 딱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좌우로 회전을 시켜줄 수 있다. 180도로 돌리기에는 뒤가 걸려서 그건 좀 힘들고 이렇게 해서 설정대로 제대로 회전이 가능하더라. 기수 부분 이쪽 같은 경우는 흰색은 도색으로 되어 있고요. 특유의 눈 같은 이런 것도 마킹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마킹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위에 메탈릭 컬러 같은 경우는 도색으로 잘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면은 심심하지 않게 뭐 패널 라인 같은 것도 이것저것 들어가 있고요. 디테일이 별로는 아니다. 나쁘지 않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이런 부분이죠. 이렇게 작은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디테일들이 들어가 있어서 보기 좋았고 이 윗부분도 디테일이 꽤 괜찮게 보이죠. 그리고 이 중간 부분 여기가 이제 건배럴 연결부인데 여기 뭐 탱크가 4개씩 해서 좌우 총 8개가 달려있다든가 디테일 같은 것들도 좀 보인다든가 이 위에 구멍 같은 경우는 이제 리드선 연결부예요. 그래서 4군데 전부 다 이렇게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더라. 그 뒷부분이 메인 스러스터죠. 디테일 자체는 좀 심심하더라고요. 막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인 스러스터에는 이쪽에다가 이렇게 길게 뻗은 요 이펙트를 끼워주면 돼요. 그리고 이 본체도 그렇고요. 이 건배럴도 그렇고 이 날개 부분이 있죠. 이게 생각보다 얇아요. 그리고 끝은 또 꽤나 뾰족한 편이거든요. 혹시나 부러지거나 어디 걸려가지고 이제 꺾이거나 하지 않게 조심하게 다뤄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베이스 위에 한번 올려볼 건데 베이스 위에 올릴 때는 이 뒷부분을 빼줍니다. 뺀 다음에 딱 이 스탠드에 클립 같은 형태의 조인트가 있어요. 여기를 중앙을 잘 맞춰서 이렇게 3군데를 물려줍니다. 이 아래쪽도 물리고요. 양옆 다 물려요. 그래서 위에 것만 빼고 다 물린 다음 다시 껴라. 이렇게 하면은 스탠드 위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건배럴들을 하나하나 달아주어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그냥 사방에다가 다 달아주면 끝이고요. 짜란! 메비우스 제로 완성! 이 모습이죠. 이 모습이죠.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게 이 건배럴들이 묘하게 사선으로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센스 있는 부분이다라고 느꼈거든요. 보면은 딱 이렇게 수평이 아니잖아요. 본체랑 수평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약간 바깥쪽으로 살짝씩 이렇게 각도들이 약간씩 틀어져 있잖아요. 이게 또 근본이거든요.
이거 볼만한 것 같습니다. 요 각도 좋네요. 디테일이나 외형 자체는 뭐 개별로 다 봤으니까 비율적인 부분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진짜 그 애니메이션이나 그 설정화에서 봤던 그 느낌이 굉장히 잘 살아있는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이 본체와 건배럴의 이 비율, 이 차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주 적절한 사이즈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 좋네요. 문득 이 친구 사이즈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딱 세워놓고요. 퍼스트 건담 가지고 왔습니다. HG고요. 빠밤. HG보다 길어요. 그냥 본체만 놓고 보더라도 HG 퍼스트 건담보다 더 큽니다. 그 와중에 리니어 건까지 하면은 훨씬 큰 사이즈를 자랑을 하고요. 이렇게 정면에서 보더라도 볼륨감에 대해서 꽤나 HG 건프라랑 차이가 있다. 요것도 느낄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이번에 이펙트들을 전부 다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출격을 했다는 가정하에 이 뒤쪽 버니어들의 부스터 이펙트만 한번 껴보도록 하죠. 자, 어떤 느낌일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요게 다 껴졌을 때 임팩트가 어마어마할 것 같거든요. 딱 무라프라가가 나도 나간다 하는 그 대사가 딱 떠오르네요. 일단 딱 적당히 각도 틀어가지고 구도 잡아주니까 훨씬 좀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바뀌었는데 무엇보다 이 이펙트가 이펙트 사이즈 보세요. 이펙트 비중이 거의 본체급이에요. 사이즈가 진짜 본체급이에요. 뒤에서 봤을 때 진짜 이쁩니다. 이 뒤에서 봤을 때가 정말 이뻐요. 그렇지 않나요? 야, 이거는 진짜 이 이펙트들은 정말 전설이다. 진짜 이쁘다. 그동안 버전 아니메의 그 부스터 이펙트들 보면은 그냥 뭐 덩어리 막 이런 느낌이기도 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그 역동성이 더 더해진 느낌. 시드가 가지고 역동성이 엄청 더해진 느낌이에요. 굉장히 보기가 좋네요. 그러면 이렇게 적을 향해서 날아가다가 리니어건을 쐈다. 리니어건 이펙트를 딱 끼는 순간 이거는 전시공간 어마어마하게 잡아먹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사이즈가 본체만 있었는데 거의 3배 가까이 커진 느낌이거든요. 이거는 자를 안 갖다 대볼 수가 없다. 자, 부스터 이펙트 끝자락부터 지금 어디까지가 30cm니? 딱 요 이펙트 끝까지네요. 여기가 30cm, 그럼 여기부터는 41cm가 좀 넘네요. 어마어마한 공간 파괴를 보여준다. 야, 이거는 또 어마어마한데요. 이 상태에서 건배럴을 사출을 했다. 건배럴 사출을 하려면은 건배럴 전용 스탠드가 필요해지죠.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끼워 놓고 한쪽에도 또 끼워 놓고, 자, 이렇게 스탠드에도 다 위쪽도 다 껴줬습니다. 건배럴 빼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건배럴에는 구멍이 2개가 있거든요. 앞쪽에다가 리드선을 연결해주고 뒤쪽은 이 스탠드에 끼워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건배럴들을 전부 다 전개를 해봤고요. 아직 이제 총부는 바꾸지 않았어요. 이렇게 건비트를 전부 다 전개를 해봤습니다. 리드선 연결을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줬고요. 전체적으로 이 볼륨감은 참 좋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볼륨감은 끝내줍니다. 근데 느끼기에 지금 이 베이스를 꼿꼿이 세울 게 아니라 한 칸 이렇게 내려주는 게 한 클릭? 2클릭까지는 내려줘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좀 더 이제 밸런스가 맞지 않을까, 높낮이 밸런스가 좀 맞지 않을까, 요것도 괜찮은 것 같긴 하네요. 그러면은 이 상태에서 이 오토캐논의 포신만 교체를 해줘 볼게요. 포신 변경 완료! 이런 식으로 전개되어 있는 모습. 보통 프라모델이라고 한다면은, 이게 프라모델이었다면은 이펙트 없이, 뒤에 이 부스터 이펙트도 없이 딱 요 모습이 끝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 발사 이펙트가 다 있잖아요. 한번 다 껴볼게요. 이것이 바로 이 메비우스 제로 로보톤의 풀 스펙입니다. 완전한 메비우스 제로가 완성이 됐습니다. 건배럴 전개하고, 건배럴도 발사하고, 리니어건 발사하고, 뒤에 부스터 이펙트까지 완벽하게. 야, 이게 사방에서 보는 맛이 있네요. 전체적으로 돌렸을 때도 전체적으로 깔끔해요. 보기가 좋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무엇보다 이 앞뒤가 길어가지고요.
앞뒤가 매우 길잖아요. 그것 덕분인가 굉장히 공간적인 문제가 좀 발생을 하는 것 같다. 공간 파괴가 여러분들 굉장히 이거 혹시 메비우스 제로 사셨고 나 전시할 거다 하시면은 공간은 충분히 만들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지금 이 모습을 보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예전에 그 플레이스테이션 2 게임 중에 그 건담 시드 그 연합대 자프트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 메비우스 제로가 플레이어블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플레이하던 그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네요. 아, 메비우스 제로 생각보다 조작도 어렵고 이거 가지고 뭘 잡으라는 거지 막 이러면서 했었는데 진짜 무라프라간 전설이다 막 이러면서 플레이했었거든요 그때 메비우스 제로. 지금 보면 뭐 아주 보기가 좋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외판정판 로보톰 메비우스 제로의 리뷰를 해봤습니다. 정식으로 나온 상품 중에 두 번째입니다. EX 프라모델로 있었던 메비우스 제로 완전 순수 단색 프라모델이었어요 그것도. 근데 이제 로보톤에서 아니메 버전으로 굉장히 이쁘게 뽑아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굉장히 좀 얇고 샤프해 보인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좀 인상 깊고요. 이펙트들 덕분에 심심하지가 않습니다. 딱 봤을 때 와, 뭐지 이거? 물음표? 내가 알던 메비우스 제로가 맞나?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잘 나왔어요. 다만 이게 다 좋은데 이펙트가 많은 만큼 아무래도 가격대가 7,500엔 외판정판. 근데 얘가 건담은 아님. 이렇게 되니까 좀 가성비가 좀 안 나오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미묘하게 계속 약간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기는 해요. 근데 건담 시드를 좋아하시고 뭐 무라프라가라는 뭐 캐릭터를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또 강추할 만한 그런 상품이 아닐까 싶어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흔치 않습니다. 이 상품화 자체가 거의 그게 진짜 없는 애라서 시드 팬분들께는 굉장히 좋은 그런 로보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까지로부터 즐거운 취미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가볼게요. 재롱에서 여러분 안녕. 빠빠쉐이.